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게 카카오 TV의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죠? 지금 오늘 종목 진단 시장은 뭐 일단 오늘 그동안에 떨어지다가 반등을 해줘서 상당히 괜찮은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박스권에 넘어가야 되는 하나 원칙이 있었고요. 금리 때문에 10년물 미국 금리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자, 이것을 잘 참고하시고요. 아마 조만간 연기금이 26일 날 한국에 대한 비중, 대체 투자 대신에 한국에 대한 비중을 높일지를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돼서 진짜 게임 체인저로다가 이 연기금이 지금 주식을 매수해주면 시장은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 편하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너무 비관적으로 보진 마시고요. 자, 박스권에서 저건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아직은 61선이 좀 깨고 있어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차트의 모습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깨지 말고 다시 재진입해서 60일 올라타면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수급에서가 지금 오늘도 보면 25일 수급에서 아직 오늘 금융투자는 샀지만 코스닥도 기관이나 연기금은 샀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래도 오늘 외국인 매도가 아마 많이 일어나질 않아서 상당히 괜찮아 보이지 않나. 막판에 산 것 같아요. 한번 차트를 볼까요? 자, 외국인이 보니까 막판에 좀 코스피를 조금 샀고요. 코스닥도 매수를 가담했습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가시고요. 종목들을 같이 보면서 그 다음에 주도주는 제가 어제 조선주에 대해서는 자세히 그 SBS 비지에 나갔으니까 그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여러분이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아마 주도주는 아마 금년 2분기 지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측한 것은 우리가 라마단 저기가 있어서 이슬람이 아마 지금 카타르가 어디까지 가 있냐면 지금 용선 계약, 용선 계약에 대한 건조 의향서를 제출하라. 여기까지 카타르가 나갔으니까 지난번에 작년 2020년 6월 달에 이미 슬롯 계약을 해서 도크를 계약을 했죠. 3사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수주가 조만간 나오면 아마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봐서 여러분이 분할 매수로 간다면 욕심내지 않고 간다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종목 진단을 같이 한번 가보면요. 코웨이를 사셨는데요. 코웨이가 의외로 우량한 종목이긴 하지만 수익을 그렇게 주지를 못하더라. 그죠? 우량한 종목이고 상당히 좋은 종목. 지금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못 갔습니다. 이게 다시 재차 팔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윤석금 회장이 팔고 나서 다시 넘어갔다가 다시 웅진 코웨이가 아니라 웅진 싱크빅을 유상증자라면서 다시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제가 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투자자들한테 추천을 안 했고요. 다시 이게 넷마블로 넘어갔네요. 참 넷마블 대단합니다. 넷마블로 또 넘어갔습니다. 웅진 코웨이가 아니라 이제 코웨이가 넷마블로 넘어갔죠. 자, 그러면 넷마블은 뭐 완전히 그야말로 연기금도 8.2%. 그러면 다시 그 윤석금 회장이 샀다가 다시 팔았기 때문에 이제는 회장으로서의 가치는 없는 거네요. 자금난에 시달렸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팔았던 거로 알는데 시가는 지금 제대로 가지를 못하고 있다. 그죠?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와 있네요. 추세도 이미 떨어지고 기관 외국인 다 매도를 하고 역시 개인들만 들어가 있으니까 우량한 기업이긴 하지만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시고요. 여기서부터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무너지면서 지금 무너지는 모습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그죠? 올라가면서 무너지는 모습이니까 실적은 제가 잘 보질 않았어요. 우리가 이거를 투자라고 제가 권유를 하질 않았기 때문에 실적은 뭐 나쁘지 않고 좋았고 올해는 6천억 그죠? 예상이 6천억 정도 됐다. 그러니까 4,700 작년보다는 실적이 개선돼서 가고 있는데 주가는 그죠 많이 못 가고 있다.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데도 많이 못 가서 추가 하락만 하지 않으면 한번 다시 반등을 노려보시고요.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국면에 기관 외국인은 매도라고 개인만 사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가 있고 추세는 계속 하락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 하락하면 일단 뭐 비중을 좀 축소하고요. 그죠? 이게 지금 추세가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다시 시장이 좋아져서 이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반등해 준다 그러면 한번 보유를 가보시고요. 실적은 괜찮으니까 보유를 갈 가능성이 높은데, 자, 깨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자, 다시 깨고 여기 부딪히고 내려간다면 좋지 않아요. 60일 또 부딪히고 내려가면 추세는 완전히 이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 외국인이 매수 가담을 하질 않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다. 우량한 종목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여기서 매물대에서 못 갔던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몇 년 동안입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지금 매물대에서 가지 못하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윤석금 회장이 매도 강행하면서 우리는 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매수를 전혀 우리는 근처에도 안 갔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잘 대응하시고요. 추가 상승한다면 보유해 보시되, 비중은 좀 지금은 뭐 그저 우량한 종목이긴 하지만 실적도 개선되니까 올라가면 들고 가시고 떨어지면 비중 축소해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진단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가 또 보면 BC 월드 제약, 이거 한번 갔던 종목이잖아요. 지난번에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죠? 이때 한번 나갔다가 치료제 개발한다 그랬다 나갔다가 지금 가보지도 못하고 지금 계속 추세는 하락 중이다. 그죠? 추세는 하락 중이다. 상당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자, 산지 얼마 안 된다 그러면 뭐 지금 뭐 좋은 종목 많은데 아직은 좀 어렵다. 실적이 부진하면서, 그죠? 골뚝 쳤죠. 93억, 66억, 33억.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자, 이것이 치료제 개발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알지 못하지만 이때 한번 멋있게 나가고 이후에 지금 못 가고 있다. 뭐 교체 매매도 한번 생각해 보여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얘가 추세를 전환하기까지에는 각지 60일선을 강하게 돌파 나가야 뭔가가 추세 전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예, 뭐 신용도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이게 공매도도 많을 텐데요. 신용이 이렇게 많으면 공매도도 많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대차 일별을 보면 대차 잔고는 그래도 많지는 않네요. 21만 주. 자, 어쨌든 자, 추가 하락하면 얘는 그죠? 교체 매매안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우리 여기서 그저 끝냈다. 그저 끝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팔아라. 그랬더니 진짜로 여기 오랫동안 못 갔습니다. 자, 대응하시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종목들을 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신풍제약도 지금 그 코로나 임상 지금 현재 일상이 가고 있습니다. 임상 일상이 가고 있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신풍제약이 이미 벌써 바닥에서부터 2019년 12월 제가 24일 추천해서 이게 2800% 나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다시는 무너지죠. 임상 지금 일상 이상으로 가는가요? 치료제 개발. 그런데 아직은 쉽지 않다. 그죠? 다시 무너져 내리면 만약에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는 뭐 청산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린 여기서 이미 벌써 매도를 나갔거든요. 다. 여기가 아니구나. 이 자리에서 다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나갔으니까 2800% 나갔으니까 매도했는데 다시 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임상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임상 1상까지 끝나고 아마 2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서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정확히 저도 알기 어렵다. 뭐 기업은 뭐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죠? 항체 치료제가 이게 그죠? 항생제인가요? 항생제가 이게 어떤 말라리아 피라맥스 과립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피라맥스가 과연 치료제로다가 이게 효과를 얼마나 가져올 거냐. 그래서 이게 임상이 들어갔는데 지금 임상 1로 들어가서 효과가 있다 어쩌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오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게 두 종목입니다. 종근당 바이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하고 두 종목이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데요. 얘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많이 갔기 때문에 조금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만약에 추가해서 떨어지면 여기서는 좀 팔아야 될 자리였는데 여기서 들고 왔다면 상당히 고통이 심했을 텐데요. 추가 하락하면 조심해야 다. 여기서부터 추가 떨어지면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는 과감하게 털고 내려오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진단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덕전자는 뭐 아직 갈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죠. 대덕전자.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PCB 납품하는 기업. PCB 납품하는 기업이죠. 예. 이게 원래 이제 대덕 GDS가 있었죠. 대덕 GDS 합병하면서 대덕전자가 지금 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뭐 아직 뭐 그죠? 두려움 갖지 말고 좀 더 보유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은 그렇게 뭐 지금 스마트폰의 그죠? 수요 창출이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거니까 아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은 뭐 보유해봐도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뭐 반도체가 이제 당연히 슈퍼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지금은 메모리부터 시작해서 비메모리 차량용 반도체까지 지금 아우성이 났습니다. 반도체는 부족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일본의 지금 르네사스가 또다시 화재의 원인으로 해서 또 생산을 못하니까 3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또 대만은 또 뭐죠? 가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삼성전자가 오스틴 공장이 다시 재가동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볼지 우리나라 팹리스 기업이 4개뿐이 파운드리 사업이 4군데뿐이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INC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비상장 기업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상장 기업은 DB 하이텍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 파운드리 기업인데요. 하이닉스는 어쨌든 뭐 실적이 또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1분기나 2분기에도 아무래도 반도체로서 더 갈 수 있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 뭐 두려움지 말고 60일 안 깨면 그냥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빼서 다른 데로 가면 어떨까요?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반도체에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기업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을 산다면 더 좋은 일이 제가 방송 가서도 제가 추천을 했는데요. 납품 기업들을 사라. 끊임없이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은 잘 지키기 어렵죠. 자, 이래서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은 아직 슈퍼사이클이 끝나지 않은 거니까 당연히 보유해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슈피겐 코리아 괜찮습니다. 슈피겐 코리아도 꼭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니고 수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깨지만 않으면 저점만 깨지 않으면 기업은 돈을 잘 버는 기업입니다.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기업인데 아직도 뭐 쌉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으면 보유해도 되지 않을까. 그죠? 기업은 물론 이거보다 슈피겐 코리아보다 인탑스가 훨씬 더 좋죠. 영업이익은 잘 내는 기업입니다. 뭐 두려울 건 없죠. 영업이익도 이번에도 상당히 좋고요. 이게 해외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만 파는 게 아니고 갤럭시 뭐 폰이라든지 그다음에 케이스 그다음에 케이스 파는 주로 그죠. 뭐 액세서리 이런 것들인데 인탑스도 상당히 잘 가고 있는데 얘는 아직 덜 나갔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상당히 좋은 기업이니까 뭐 추가 하락만 안 한다면 그죠? 박스권에 추가 하락만 안 한다면 또 나가지 않을까. 저렇게 기업에서 보유해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다음에 일신바이오. 일신바이오는 저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뭐 바이 쪽이 뭐 코로나 때문에 한편 갔다가 떨어졌는데요. 상당히 어렵다. 그죠? 이미 추세는 여기서 무너진 겁니다. 그죠?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갈 때 여기서는 과감하게 털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죠? 이걸 못하면 이제 또 그냥 손실을 끌어안고 가게 된다. 손실을 끌어안게 된다. 어째 다시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약바이오들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와 있다. 조정 국면에 와 있죠. 제약바이오가. 그래서 추가 하락하면 얘도 좀 빠져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비중을 축소하든지 이래야 되지 않나. 그죠?
얘도 한참 잘 나갈 때 좀 잘랐어야 되는데. 초저온 냉장고. 자, 초저온 냉장고가 얘가 지금 뭐죠? 저기에 간다 어쩐다. 이번에 초저온 냉장고를 해서 미국에다가 FDA 승인을 받은 게 뭐냐면 위닉스죠. 위닉스. 얘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의 파이자 백신에 대해서 초저온 냉장고가 그래서 얘가 또 한번 멋지게 나가지 않았나. 그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위닉스가 개발해서 오늘 뉴스인가요? 어제 뉴스인가 제가 본 것 같은데 어제 뉴스를 봤구나. 얘가 초저온 냉장고에서 위닉스인가요? 위니아구나. 위니아 dim체인가요? 그래서 아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죠? 보시고요. 그 다음에가 지니틱스 잘 모르는 종목인데요. 저도 신규 상장 종목인가 보네요. 지니틱스 그렇죠. 신규 상장 종목 2018년에 지금까지 떨어졌는데 아직도 힘들다. 그죠? 개인들만 있네요. 지금 이게 왜 자꾸만 우리가 반도체 집적 회로 플래시 메모리 카드 모듈 영업이익을 잘못 내는 것 같아. 실적이 완전히 부진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잘 못 가고 있네요. 참 반도체 종목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 많은데 그죠? 우리는 이런 거를 그죠? 봐야 되는데 어제 지니틱스도 팹리스 기업이네요. 반도체 팹리스 업체 갤럭시 워치 주력 터치 IC 수요 부진 자 이런 것이 아무래도 그죠? 좀 어려운데 어려운 국면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어려운 국면에 처했다. 그죠? 아무래도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내 있네요. 부채 비율은 얼마나 되는 거야? 37%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주상 증자를 했겠죠. 그럼 증자를 했나? 자본금은 286억에서 302억으로 증자. 여기서도 증자. 계속해서 증자를 해왔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갖고 있다. 그러면 얘가 유증을 한 게 아니고 보면 저게 CB나 BW 발행한 거 김원우 12%, 서울전자통신이 11%, 6%, 대표이사가 6%, 체제주주 변경, 상호 변경,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겁니다. 자주 이렇게 뭔가 변경하는 거.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네요. 전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해서 유상증자한 건 아니고요. 주식 매수 청구권에서 아직은 어려운 국면에 있다. 자, 저건 이 차트에서 60일을 깨면은 팔고 나오시고요. 60일 깨지 않으면 한번 보유해 보시죠. 당장 이 기업이 망할 기업은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고 가면 되지 않을까. 자, 60일을 깨지 않으면 보유, 깨면은 우리는 팔고 나온다. 자, 실제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본금은 35억에 자본총계 302억인데 영업 적자가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네요. 130억. 자,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니틱스는 60일 깨면 나오자. 60일 깨지 않고면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아직은 영업이익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종목이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SGA 솔루션즈 SGA 솔루션즈 상당히 어렵죠. 투자자들이 가만히 보면 그죠? 얘도 상당히 어려운 기업이잖아요. 이 소프트웨어 기업이지만 상당히 어렵다. 그죠?
지금 영업이익을 전혀 못 내고 있잖아요. 지금 뭐예요? 3년 연속 적자 기업에다가 ROE도 마이너스인데 이건 나와야 되죠. 이런 거는 차트상으로 올라간지 몰라도 그죠? 차트상으로는 지금 정배열 만들어서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자, 여기도 보면 가장 강력하게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반등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N자 파동 나갑니다. 그래서 매수 들어가세요. N자 파동 나갑니다. 다시 또 눌렀다 N자 파동 나갑니다. 또 나갔는데 또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은 좋냐?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적자에 헤매고 있고 이자 감당 못하고 있고 부채는 얼마일까요? 예, 176%고요. 예, 자본금이 36억에 자기 자본 얼마요? 138억이지만 이렇게 단기순이 계속 적자에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갔다. 이건 뭐 그만 먹으시고 네, 손실 없으면 빠져나와서 더 좋은 종목 사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엔투텍 이것도 아마 신규 상장 종목인가요? 제가 잘 모르는 종목인데 그죠? 역시 2015년에 생겨서 지금까지 얘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종목. 왜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상당히 어려운 종목들이에요. 기계 장비, 반도체 장비는 하긴 했는데 영업이익 제대로 못 내고 ROE도 전부 마이너스고 좋은 종목이 많은데 구집이 제가 방송국에 나가서 원이 가입해서 사라 그러면 이런 거 사면 훨씬 좋은데요. 그죠? 구집이 싸다고 사는 건가요? 싸니까 그렇게 저는 보진 않고 아직 상당히 어려운 기업이다. 그러면 뭐 교체 매매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이 상에 그죠? 상 먹으려고 자꾸 들어갔다가 여기 물려가지고 쭉 내려오면 여러분 굉장히 아프죠. 역배열로 내려가면서 그죠? 추세가 하락하고 돈도 못 벌고 있는 기업.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기업 많으니까 아무래도 좋은 기업으로 교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이럴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왜죠? 2,400개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골라내는데 얼마든지 골랐을 때 좋은 기업을. 그래서 차트만으로 보지 말고 제가 끊임없이 기업의 재무 분석을 통해서 좋은 기업이라는 여러분이 맞짱 뜨고 본전을 그죠?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돈도 못 벌고 굉장히 힘든 기업에 상을 먹겠다고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보다는 좋은 기업을 매수하려고 애를 쓰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교체 매매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들으시고요. 한국화장품 빨리 나갈래나요? 한국화장품이 아직 상당히 어렵죠. 그죠? 중국의 어떤 시장이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화장품은 사드 보복 이후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가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종목으로 올라가는 건 있지만 대체적으로 어렵다. 한국 화장품도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돈을 못 버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죠. 이거 봐봐요. 지금 3년 연속 적자 기업인데 굳이 우리가 적자 기업에 매수해서 그럼 가장 화장품이라도 더 좋은 종목이 많을 텐데요. 그죠? 한국 콜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그죠? 있지않불 이런 것들이 지금 돈 못 버나요? 전 모르겠는데 화장품을 요즘에 사질 않아서 얘도 아직 돈 못 벌죠. 클리오. 네. 이런 돈 못 버나요? 이런 것들은 아마 돈 버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죠? 우리가 그래서 돈 버는 기업으로 동업하자는 얘기를 끊으면 그래도 훨씬 낫죠. 한국 화장품보다. 자, 이 색조 화장품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화장품은 아직은 시기가 아직 너무 빠르다. 그래서 시기가 아직 한국 화장품을 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 한국 콜마 정도만 해도 그죠? 한국 콜마 이런 종목들을 봐도 이게 훨씬 더 나은 기업 아닌가요? 그죠? 예. 기업이 돈을 버는 기업이잖아요. 많은데 그다음에 퍼시픽, 아모레 퍼시픽. 근데 구태여 우리가 적자 기업에 급등 상한가 먹겠다고 우리 따라가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여러분이 보시면서 한국 화장품은 좀 어렵겠구나.
그죠? 물론 뭐 화장품이 갈 때는 같이 가지만 아직은 실적이 상당히 3년 연속 적자 기업이니까 들어가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좋은 종목으로 교체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NBT를 보면 이것도 신규 상장 종목이네요. 자, 신규 상장 종목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알려준 게 뭐였죠?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면 어떻게 도망쳐라. 다시 돌파할 때까지는 보지 말라. 끊임없이 제가 얘기하는데 왜요? 그동안에 신규 상장 종목은 이 거품을 머금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 거품을 먹고 태어났을 때 제대로 작업을 못하면 기관이나 외국인은 끊임없이 자기네 물량을 털어버립니다. 지금 실제로 기관이 계속해서 물량을 털고 외인도 물량을 털었죠. 그럼 개인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개인만. 그렇죠. 그럼 개인이 끌어주면 좋은데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추세는요. 아무것도 없죠. 그죠?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 기업이 어떻게 될지. 그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신규 상장 종목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거품을 먹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은 따상 가면 오늘도 뭐죠? 따상 간다고 그죠? 따상 간 게 누구죠? 네, 따블 상한가. 그게 따상입니다. 오늘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신규 상장용이 떨어질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벌써 이만큼 떨어졌잖아요. 그 20만 원에 장외에서 산 사람 지금 꺼이꺼이 울고 있잖아요. 그죠? 꺼이꺼이 지금 울고 있다고. 이거 벌써 여기서 날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날렸어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 나갔죠. SK 바이오사이언스 벌써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자, 누가 팔까요? 개인들은 사고, 막 뉴스에서는 계속 뭐 좋다고 계속 나오죠. 그죠? 그래 놓고, 물론 얘가 지난번에 2번의 지원을 거쳤죠. 빌 게이츠가 백신 개발에 얘가 목숨을 걸고 여기다가 2번이나 지원을 해줬습니다. 만약 그게 개발이 돼서 빨리 나온다면 몰라도 아직은 임상 그것도 일상으로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임상 1. 그럼 임상 2, 임상 3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린다. 자, 그래서 당분간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오늘 대신 이제 메타버스가 나간 종목이 뭐죠? 갑자기 제목을 까먹었네. 그것이 메타버스 간 종목이 상장해서 어제 나와서 상한가 어제 따상을 가고요. 그 다음에 오늘 못 나갔죠. 그죠? 대장이 못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게 자이언트 스템인가요? 자이언트 스템? 이거 오늘 그래도 막판에 올렸네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들고 가도 괜찮지만 이게 추세를 꺾여버리면 빨리 도망 나와야 됩니다. 올라갈 때 아까까지만 해도 여기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그죠? 끝나면서 올려버렸으니까 5분봉을 보면 그죠? 보면 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쭉 밀렸다가 그죠? 따상 간 이후로 올라갔다가 쭉 밀렸다가 다시 반등을 해줘서 종가에 또 끌어올려줬네요. 누가 그런 거예요, 이거? 누가 그런 거죠? 자, 개인들이 또 끌어올려줬네요. 기관은 역시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요. 개인들이 또 끌어올려줬습니다. 자, 이건 잘 조심하고요. 올라갈 때는 따라가도 괜찮지만 떨어질 때는 과감하게 청산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나요? 엔투텍, 황관영, MBT, 셀루메드. 셀루메드를 보겠습니다. 정지당했네. 이거 어떡하죠? 이거는 뭐 템플턴이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국 나와서도 한 얘기가 뭐였었죠? 이 바이오 종목들은 조심해야 될 것이 대주주가 지분이 많아야 되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죠? 기술 수출하는 걸 봐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믿기가 어렵다. 어떤 전문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주주가 지분이 많다라는 것은 최소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최소한 자기 기술을 믿기 때문에 대기업이 주식을 안 파는 거죠. 대주주가.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래도 믿음이 간다는 거죠. 대주주가 지분이 없다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기술을 못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빨리 팔고 도망 나와야죠. 그죠? 근데 또 기술 수출까지 한다. 그러면 더더욱 믿을만 하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바이오 종목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고, 이건 템플턴이 진단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 저도 모릅니다. 언제 풀릴지. 그래서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리노공업, 이거는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이렇게 전문가님 칭찬하는 것도 있네요. 예, 이런 좋은 종목이죠. 그건 들고 가야 됩니다. 아직 60일 안 깨고 잘 가고 있고요. 실제로 스마트폰의 수혜주, 반도체 수혜주, 돈도 잘 벌고 정말 훌륭한 기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거는 뭐 들고 가야죠. 나무랄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임상 3상 결과가 작년 12월에 긴급 사용 승인이 났으니까 이제 1월, 2월, 3월, 4월, 아마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면 임상 3상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죠? 5개월 걸린다고 그랬으니까 임상 3상 결과가 정말 좋게 나오면 셀트리온은 지금 실적도 좋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은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 저점을 무너지지 않는다면 계속 보유 나가겠죠. 만약 임상 3상 결과가 좋다 그러면 더더욱 한번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점 깨지 않으면 계속 보유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실적은 이번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임상 3상 결과가 만약에 좋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치료제를 갖다가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가는 더 반응을 해서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뭔가 좋은 소식이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시고 잘 들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렵고 떨릴 때는 떨어질 때,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 그때 고민해도 늦지 않아요. 자, TCK 역시 좋은 기업입니다. 예, 반도체 기업이고요. 예, 상당히 그죠? 무서워요? 역별 갈 때까지 한번 가보시죠. 기업은 뭐 일본 기업인데요.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반도체 기업이고요. 일본 기업이고. 어때 잘 가고 있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역별 나올 때까지 한번 가보는 거죠. 역별 나올 때까지 가봐서 수익을 크게 먹어야 돼요. 먹을 때 수익을 크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템플턴의 식구는 팔았을까요? 안 팔았죠. 당연히. 이런 걸 갖다가 크게 먹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지금 정배열로 가기 시작해서 아직 역별이 안 나왔다. 그러면 역별 나올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게 추세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TCK 좋은 기업이니까 보유하자. 그 다음에 대한제강. 대한제강은 일단 뭐 지금 철강 종목들이 같이 가고 있으니까 들고 가도 좋습니다. 그죠? 예. 잘 가고 있는데요. 뭐 가는 걸 왜 두려워요? 정배열 딱 만들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역배열 나올 때까지 그냥 가보세요. 지금 계속 가고 있죠. 신고가 내고. 나는 안 팔아. 이 정도로 한번 배짱을 부리고요. 용기를 가지고 지금 철강 종목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상당히 지금 일본이 어려워요. 오늘도 일본 배가 그저 수에즈 운하에서 사고 났죠. 맞나요? 일본 배입니다. 대만이 용선 계약을 하는 겁니다. 대만이 용선 계약, 에버그린을 용선 계약을 해서 일본 배를 갖다가 빌려다가 쓴 건데 이게 사고를 낸 거죠. 사고를 내서 지금 수백 개의 배가 지금 지나가지를 못해서 아우성이 났었죠. 자, 일본 배가 지금 사고가 계속 터지고요. 일본도 대한민국에다 선박을 수주했습니다. 5척을. 자, 이런 문제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자, 일본 배에서 선주들이 대한민국에다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배를 만들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또다가 일본 배가 이렇게 되면 그죠? 그러면 일본 철강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자, 배도 어렵죠. 차도 어렵죠. 그러면 철강회사들은 굉장히 어렵죠. 그럼 우리나라 철강회사들은 효과를 더 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업황이. 그래 따라서 철강값은 올라가고, 그죠? 누구죠? 달러 강세 때문에 철강값은 올라가니까 또 한번 더 들고 가봐야 되겠죠. 업황은 좋아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본은 지금 자동차 생산
그저 감소에다가 중단 또는 감소에다가 선박 그저 수주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철강 햇살이 상당히 심는데 우리나라는 선박 케이스에 적해서 수주가 지금 오늘도 네 척이 지금 수주를 받았죠. 현대 3호중공업에서 LPG선에 4척을 수주받았으니까 이게 그러면 LPG 운반선 4척을 수주받았는데 그럼 총 우리나라가 지금 금년에 들어와서 정확히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저 뉴스로다는 101척입니다. 현재.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카타르까지 터지면 상당하겠죠. 근데 제2의 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조선업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욕심내지 말고 사보라는 얘기를 행동하고요. 어쨌든 이래서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대한제강은 강력하게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녹십자 홀딩스가 그죠? 이게 항체 치료제 때문에 녹십자 홀딩스 그죠? 녹십자 홀딩스보다 누가 더 낫나요? 녹십자가 더 낫지 않나? 그죠? 저는 홀딩스 지주사를 제대로 추천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홀딩스하고 그 다음에 지주사 이런 것들은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왜 그렇죠? 지주사나 홀딩스가 실적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관계회사나 자회사의 실적까지도 좋아져야 됩니다. 따라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자회사나 개별 종목들을 사는 것이 녹십자는 녹십자, 그죠? 녹십자 홀딩스가 아니라 그럼 녹십자 홀딩스는 녹십자셀, 녹십자 랩셀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실적이 좋아야 좋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홀딩스보다는 녹십자 하나 단독으로 사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인스코비는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지만 이제 바닥을 치고 의료 종목들이 아마 나가는 게 아니고 얘가 맞나요? 그거? 아니죠. 이거 알뜰폰. 알뜰폰. 아직은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요. 차트가 바닥에서 이제 반등해지는 모습입니다. 뭐 화장품도 만들고 시계. 아직은 좀 어려운 종목이다. 그죠? 다만 이제 바닥을 너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인스코비가 이게 너무 많이 떨어졌죠. 여기까지 갔다가 지금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유해 보시죠. 예. 잘 따라가기 힘들다. 기관 외국인 매수해 주니까 따라가기 힘들다 그러면 시스템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으로. 그죠? 시스템으로 자동 매매 시스템으로 따라가시면 그죠? 다시 떨어지더라도 편하게 자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어려운 기회지만 지금 뭔가가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관 외국인 매수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주가가 올라갈 때 뭐 가만히 따라가는 거죠. 정배열 만들어서 나가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아리바이오? 이건 모르겠네요. 아리바이오. 이런 종목이 이거는 제가 모릅니다. 솔직히. 이거는 지금 비상장 기업이죠. 아직. 그래서 전혀 모르는 종목이니까 제가 진단하기가 곤란하다. 아리바이오는 그 비상장 기업이 있고 아마 장외에서 샀을 것으로 보고요. 여러분이 제가 좀 정확히 이거는 파악이 안 돼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기업 자체를 저 현재로 보면 뭐 얘가 이래서 어떻게 얘가 그 신약을 개발해서 화장품에 어떤 거를 개발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이건 장외니까 여러분이 그 갖고 있는 사람이 알아서 수익을 챙겼으면 빠져나오는 방법 해도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거는 비상장 기업이라 제가 비상장 기업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38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장 기업을 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 뉴스를 한번 보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가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종목을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진단해 드렸는데 제 진단이 100%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참고 삼아서 저분은 저렇게 입장으로 보고 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시면서 참고해서 여러분의 대응 방법을 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충분한 진단이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가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자, 종목은 역시 끊임없이 여러분이 차트만으로 보지 말고 기업의 재무 분석을 통해서 이 기업이 앞으로도 더 갈 것인지 아닌지 이런 걸 판단하면서 소유하고 보유하고 중장기로 투자하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종목 진단은 여기서 제가 이 지금 채팅창이 좀 잘 안 돼서 다음에는 채팅창까지 만들어서 여유 있을 때 진단하고 나서 여유 있을 때 또 한번 채팅창에 올라온 것도 좀 더 해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요. 진단 받아서 자기가 자기 기준에 맞춰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서 여러분의 결정을 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